그러면 또 두어 시간 동안 오늘 거 살짝 봅시다. 사실은 이제 이 내용들이 이게요. 앞부분에 이제 용어 정의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단어 익히는 게 참 어려워요. 처음에. 근데 자꾸 얘기하면 자꾸 처음에는 그 부분을 우습게 생각해요. 되게 쉬운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대충 보는데 이 앞에 있는 용어 정의와 흐름 체계는 아주 반복해서 봐도 아무리 강조해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또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용도 지구라는 걸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용도 지구를 말할 때 처음에 이거만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대한 정의에 대한 건 앞에 이제 용어 볼 때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본다 한다면 용도 지구라는 거의 정의죠. 지구는 뭐예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 뭐라고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 이거 뭐라 불러 우리가요?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좀 판서 좀 해볼게요. 또 처음이라 또 눈에 안 들어오니까 봐보세요. 그럼 우리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그렇죠?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이라는 걸 만들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정한다고 했냐면 토지의 용도를 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용도지역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도관농장, 용도지역. 그쵸. 중보가 또 아는 거 나왔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에 도관농장,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뭐가 됩니까? 도시지역은 다시 주상공농 도시지역이라고 했어요. 제자 주상공농 도시지역 이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용도지역만으로 행위 제한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문화재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상업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문화재를 보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인 용도지역만으로는 이런 문화재를 보호할 수 없다 보니 이런 동네에다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별도의 목적성 구역에 용도지구라는 걸 정해서 시작 용도지구라는 걸 정해서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 시작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라고 하기 위하여 지구라는 걸 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용도지구에 대한 법원은 그럼 뭐가 되냐? 그 종류가 있겠죠. 그럼 용도지구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봐요. 법에 정해져 있는 게 9개가 있어요. 법정된 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게. 그리고 법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조례 알죠?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해서 지구를 창설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죠? 용도지역은 조례로 창설이 안 돼요. 근데 뭐 하죠? 용도지구는 뭐가 된다? 조례로 법정된 거 외의 거를 창설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 왼쪽 메인 위에 있듯이 지금 용도지구 챕터에서 나중에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은 좀 어렵고 그럼 봐요. 용도지구의 종류를 얘기하면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얘기하죠. 취재진 보고에 따르면 경복궁에 화재가 났답니다. 시작. 취재진 보고에 따르면 경복궁에 화재가 났답니다. 그림자로 저 가운데 맨 위에 써놨죠. 동그라미 안에다가. 뭐를 모아죠 우리가? 취재진이 보고가 됐는데 경복궁에 화재가 났대. 맨날 이거 얘기할 때마다 졸다가 깜짝 놀래. 불났대? 이러면서 말이야.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처음에 그 결혼했을 때 그 신혼여행 가는 해. 그 전해였었나? 남대문에 불났잖아요. 왜? 그죠? 밤에 12시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남대문 송내문이 불타고 막 기와가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영화 찍나? 처음에 이랬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그때 안 살아있었어요? 몰라요 잘? 봐봐요. 우리 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하는 필요가 있는데, 봐요. 취는 뭐냐면 이제 취락지구. 시작. 취락지구.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예요. 시작. 특정 용도 제한지구. 왼쪽 위에 줄 쳐봐. 형 앞에 가봐요. 취락지구. 시작. 취락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림자료 왼쪽 위에 목차가 나와요. 쭉 밑으로.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시작.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총 9가지의 법정된 지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그거를 뭐 내용이 뭐냐를 외우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종류만 아는 것도 훌륭해요. 가끔 이런 질문도 나와요. 다음 중 국토계 법령상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이러고 나와요. 국토계 법령상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이래놓고 9가지가 아닌 다른 걸 물어봐. 예를 들어 뭐 5번 위락지구, 5번 주차장지구.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X 틀렸어. 그렇죠?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시작.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지구촌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취재진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났답니다. 오늘 집에 가다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공부는 석세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취락지구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취락지구는 제가 오른쪽 위에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취락지구는 뭐가 됩니까? 말 그대로 산이 있는데 산속이지만 집 짓고 살기 좋게 뭐하죠?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게 취락지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산속에 대지가 있어요. 근데 요 밑에 자락에 이렇게 뭐가 됐다? 도로가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 집까지 걸어 올라가려면 산 타고 물 타고 물 건너가지고 3시간씩 올라가야 돼요. 이런 집에 살 수 있어요? 이런 동네 장점이 뭐예요? 공기가 좋아요. 공기도 좋아요. 공기는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불편해요. 그렇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데 집 짓고 살기 좋게 지원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취락지구예요. 그죠? 그럼 취락지구는 뭐가 있냐? 자연 취락이 있고 집단 취락이 있는데 이게 참 잘 나와요. 자연 취락과 집단 취락. 자연 취락은 어디? 녹관농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한마디로 뭘까? 녹지와 도시 외의 지역인 거야. 이해가요? 그럼 자연 취락은 뭐다? 녹지와 도시 외의 지역인 녹관농자에 대하여 자연 취락 지구를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십니까? 뭐 하려고? 취락 정비를 도와주려고. 그러면 집단 취락은 뭘까?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개발 제한 구역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게 바로 집단 취락 지구라. 요 2가지를 바꿔서 물어보는 기출만 12번은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 취락 지구를 정한다. OX, X. 개발 제한 구역에 취락을 정비하는 건 집단 취락이고요. 자연 취락 지구는 뭐다? 녹관농자. 시작. 녹관농자. 자연 취락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취락을 정비하려고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 물어봅시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는 취락지구를 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주상공지역은 우리 대지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밑에 하수도, 상수도, 무슨 뭐 전기 뭐 다 깔려 있어요. 집 짓고 살기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주상공은 취락지구를 정할 이유가 없어요. 집 짓기 곤란하니까 지원하겠다. 이게 취락지구예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봐요.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봐요.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정한다고 했잖아요. 요 완화의 성질을 가진 게 몇 개 안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취락지구하고 개발진흥지구하고 복합용도지구 3가지 있죠.
취진복. 내가 왼쪽 면에 써놨을 거야. 취진복이 완화를 위한 지구의 대표적인 게 세 가지예요.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 나머지는 다 강화라 봐도 무리가 없어요. 한 번 더 봐봐. 용도지구는 뭐다?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지역 위에 지구를 덧댄다. 그죠? 하지만 그 지구는 9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완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뭐다? 취진복의 3가지다. 대표적인 게 취락지구고. 이해가셨죠? 한번 봐봅시다. 이게 작년 문제였어요. 그러면 취락지구는 이와 같이 산속에 집 짓기 좋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지원하겠냐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30회 요번에 중개사 문제였는데 이게 3년 전쯤에 평가사 문제였었어요. 제가 요거 작년에 이제 30회 강의하면서 기출문제집 풀 때 그때 내가 문제 집어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얼마 전 평가사 문제였는데 뭐 지원하나 느껴보세요. 외우진 못합니다. 느껴보세요. 뭐? 도로, 수도, 하수 정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놀이터, 주차장 정비, 쓰레기 매립장, 설치 개량, 하천 정비, 재해 방지 시설, 주택의 신축 개량. 다 맞아요. 이거 나오면 다 나오는 게 맞아요. 정말 다 맞는 게 맞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똑같이 나왔어. 한 3, 4년쯤에 평가사 기출 문제하고 뭐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월 달 되면 평가사 시험이 시행이 돼요. 3월 첫째 토요일 날. 그럼 우리는 그 시험에서 비슷한 게 10월 달에 5개쯤은 나와요. 몇 년 걸쳐가지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기출문제 특강할 때나 객관식 문제 볼 때 평가가 나왔던 문제를 항상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적중률이 괜찮은 거야, 나름대로. 왜냐면 거기 나오는 게 낸 교수님이 여기와 또 내시거든. 왔다 갔다 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평가서에 뭐 나왔는지 봐줘야 돼. 민법도 그렇고 사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보시면 돼요. 표정은 우리 것도 몰라 임마. 알았어. 그건 알겠는데 알긴 알아야 돼. 그래서 뭘 전화하는지 아셨죠? 한 번 더 뭐라고요? 도로, 수도, 하수도 등 정비하는 거 지원해주고, 놀이터, 주차장 정비하는 거 도와주고, 쓰레기 매립장 등 설치 개량, 하천 정비 등 재해 방지 시설, 주택의 신축 개량, 이런 것들을 뭐가 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인재당 내용의 용도 지구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뭐라 한다?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용도 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 내용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취락지구 얘기해 줬고요. 그래서 자연 취락과 집단 취락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취락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말 그대로 주거, 교육, 환경, 청소년 보호를 위한 거예요. 그럼 뭐 하나 물어보죠. 일정하게 이렇게요. 주거지가 밀집된 곳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이 뭐가 되죠? 학교를 다니는데 지나가다 봤더니 아주 주변에 야사시한 건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야사시한 건물, 건물들이 있어요. 가다 보니 뭐 네온 사인도 비치고 막 무지개 빛깔 나고 막 난리가 나요. 읽어봤더니 MOTL 뭐야? 이러면서 지나가다가 이상한 건물이 보여요. 그럼 애들이 너무 조기에 성숙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특정 유해시설을 함께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11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 갈 때 중학교를 가려면 앞으로 모텔촌을 지나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엄마들이 데모 많이 하잖아요. 집회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등등등. 근데 이미 젖은 거 어떡하라고. 나보고 막 자문을 집사람이 구하길래 나는 몰라. 그래서 그냥 말아버렸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그리고 또 좀 빨리 알면 어때? 어차피 알 거. 봐봐요. 그러면 특정 용도 뭐라고요? 제한지구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되죠? 주거, 교육, 환경,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뭐 특정 용도를 제한한다는 거고, 대표적인 게 위숙방 말고도 공장 같은 것도 규제 품목이에요. 공장 같은 것도. 아무래도 주거 환경 안 좋아질 테니까. 그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게 30회 평가사 문제죠. 그것도 발표하셔야 돼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30회 평가사 문제였기 때문에 한 번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개발 진흥을 위한 지구. 시작. 개발 진흥을 위한 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 그 다음에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뭘까?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거예요. 최고한도 규제.
경관지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이 있어요. 나중에 외우면 되고, 복합용도지구는 뭐냐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는 말 동그라미 하세요. 완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는 게 복합용도지구 핵심이에요. 완화한다.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원래는 그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동네 기억나세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사실은 판매성 같은 건 원래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복합용도지구 지정되어지면 계획관리지역에 판매성 같은 걸 일부 허용할 때가 있어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일 때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같은 것도 안 되는데 그런 거를 복합용도지구로 완화해서 하게 해줘요. 이걸 복합용도지구라고 하고요. 별표하셔야 돼요. 복합용도지구는 잘 나와요. 2년 전 문제기도 했고요. 그래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하죠? 완화가 필요한 지구이다. 복합용도지구. 시작. 복합용도지구. 나중에 얘기할 텐데 어디예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합니다. 모든 용도 지역에 다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 시작.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에서 복합용도지구를 정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우리가 방화지구, 불나지 않게. 방제지구는 재난방지를 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요. 방제지구와 이제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방제지구는 재해 재난을 예방하거든요. 근데 방제지구는 건물이 있을 때 우리가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1층 부분에 대해서를 이렇게 사방을 개방해요. 기둥만 세워놓고. 그리고는 뭐 하죠? 그냥 주차등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사방을 개방하고 기둥만 세워놓은 구조, 우리는 뭐라 하냐면 필로티 구조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무슨 구조? 필로티 구조. 기둥만 세워놓고 사방에 개방한 구조. 그래가지고 맨날 비만 오면 맨날 1층 거실에서 비가 차요. 여러분 안방에서 수영해봤어요? 에브리 이어 매년 화날까요? 신경질 날까요? 신경질 나죠. 맨날 저수지 하천 범람해가지고선 집에 물 차는데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네는 아예 1층에 이렇게 해. 필로티 구조로. 그러면 그 부분은 층수에서 빼줄게. 아예 재해를 예방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사람의 생명을 잃는 문제가 생기니까 방제지구는 우선 지원할게.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때. 뭐라고요? 우선 지원. 그리고 뭐가 된다? 시가지 방제와 자연 방제 등이 있고요. 재해 저감 대책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방제지구는 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해 저감 대책이 뭐냐면은요.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우리 왜 그 같은 크기의 태풍이 와도 베트남, 필리핀 뭐 이런 데 태풍이 오면 많은 생명을 잃어요.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 쪽으로 오면 태풍 왔구나 툭툭 털고 야 정리하자 이러고 별로 많은 편 안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런 동남아시아보다 일본, 한국은 방제에 재해 저감이 잘 돼 있어요. 화재로 인한 아니죠. 재해로 인한. 그렇죠. 또 우리는 천연 방제가 있잖아요. 일본 열도. 그 자체가 천연 방제 아닙니까? 모든 태풍을 다 몸으로 막아주잖아요. 정말 그것만큼은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막아주니까. 어쨌건. 그러다 보니 방제는 재해 저감 대책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뭐가 된다? 9가지에 대한 지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한 번 더 말하면 용도지구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났다고 해서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라고 하는 뭐가 되죠? 9가지의 용도지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기본서 잠깐만 좀 봅시다. 확인만 시켜줄게요. 봅니다. 그럼 기본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용도지구에 대한 부분은 교재 몇 페이지? 83페이지 봐보세요. 오른쪽 밑에. 그리고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 순서는 기억하지 마세요. 내용만 볼 거야. 암기틀은 우리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로 갈 겁니다. 아셨죠? 그 얘기. 그럼 83페이지 오른쪽 밑에 용도지구에 의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토지의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형용법인 거 보면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시작.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뭘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적을 말한다. 도시관리 계획 결정. 이를 뭐라 하죠? 우리가 용도 지구. 그럼 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구나. 그리고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제 9가지의 지구가 쫙 나올 거예요. 우리 외울 땐 뭐라고 외웠어요?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로 외웠어요. 우리는요. 거기 나와 있는 순서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림책 순서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정의만 좀 볼게요. 경관지구는 볼 거 없고 고도지구 뭐라고 나와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형용펜 최고한도. 아까 그림책도 얘기했죠? 최저한도가 아니라 최고한도예요. 고도지구는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거예요. 저한도 규제는 개정으로 삭제되고 없어요. 지금은. 아셨죠? 최고한도 규제. 시작. 최고한도 규제. 솔직히 말하면요. 봐봐요. 과거에는 이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릴 때 고도지구는 건물이 있을 때 최고고도지구라는 것과 최저고도가 원래 있긴 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문제는 최저고도를 정하다 보니까 야 여기는 4층 최저고도야. 그러니까 4층보다 이상으로 줘야 돼. 이래 정해놨더니 나는 2층밖에 필요 없는 4층을 지려네? 이러면 어떻게 되지? 고도 이용을 도모하려고 정한 건데 실제는 아예 이용 안 해버려. 나는 4층이 필요 없는데? 2층만 있으면 되는데? 낭비인데? 그럼 아예 안 줘버리니까 고도 이용을 도모하자고 최저고도를 도입했는데 되려 슬럼화가 되고 이용을 안 하는 거야. 안 되겠다. 없애버리고 최고한도만 규제하자. 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도지구는 뭐다? 최저한도의 규제는 없고 최고한도의 규제만 있다. 이게 한 번은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언제가 될진 몰라요. 언젠간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도지구는 최고한도의 규제. 그 다음에 방화지구, 방제지구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호지구는 뭐라고 나와요? 문화재, 중요시설물, 줄치고 문화재, 중요시설물,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에 보호와 보존이 필요하다. 됐죠? 취락지구 어디예요? 녹관농자 끊어주고 녹관농자 끊어주고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보호구역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라고 나올 거예요. 이건 법률의 조문에 불과한 거죠. 실제는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취락지구 지정이 안 나와요. 법의 가능성만 있는 것뿐이에요. 엑스하지 마세요. 법의 가능성은 있어요. 실제 시행이 안 될 뿐인 거지 그거는. 알겠습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고요. 개발진흥지구 있고요. 특정용도 제한지구 있죠. 시작. 특정용도 제한지구. 아까 얘기했었죠? 주거제한의 모텔촌, 공장 이런 거 특정시설의 입지를 동그라미 제한. 둘째 줄 끝에 뭐라고요? 제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는 뭐라 했습니까?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다? 완화. 동그라미 완화. 어떻게 본다면 특정용도 제한지구와 복합용도지구는 반대말이야. 어떻게 보면.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일정한 시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복합용도지구는 완화시켜서 토지 이용을 도모시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내 토지면. 내 토지면? 아니 뭐 그러니까. 복합용도지구 들어오는 게 좋지. 완화가 되니까. 그럼 땅값도 올라가겠지. 당연히. 특정용도 제한지구 되면 승질 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런 말 하면 뭐한데요? 제가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보니까 혐오 시설들 있잖아요. 왜? 공장이나 뭐 위숙박 관련들 뭐 슈퍼돔 나이트클럽 이런 데 있는 데 있잖아요. 막 잠깐 놀긴 좋아. 근데 이제 이런 데들이 주거지역으로 쓰시는 분들은 정말 신경질 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어딘가 보니까 뭐 비료 공장 뭐 아니면 무슨 뭐 공장 같은 거 농업지역 일대 막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동네 주민들 60명인데 막 22명이 막 암 걸려 돌아가시고 막 이런 동네가 좀 많더라고요. 사실 그거 뭐가 됩니까? 그런 공장화가 요즘 안 되거든요. 다 뭔가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잡혀가니 그만 얘기하고 뭐라고요? 참 문제예요. 창문도 못 열더라고. 너무너무 이렇게 분진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선 참 걱정이에요. 그런 참 돈이라는 게 아유 정말 뭘 받아 먹으면요 받은 거에 100배를 토해내게 해야 돼요. 3족을 말하든가. 그렇죠? 그런 적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봐요. 그 얘기에서 용도지구는 몇 가지? 9가지라고 해서 취재진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났다라는 거 정도. 이제 종류만 겹여도 지금은 훌륭해요. 우리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지금 앉아가지고 뭐 84페이지 쫙 혼자 외우고 이러지 말고 그냥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그것만 기억하면 돼 지금은. 다만 왼쪽 밑에 이제 용도지구를 세분할 수 있잖아요. 작년 문제가 세분을 물어봤어요. 세분 되는 거에 종류를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뭐 경관지구는 뭐가 돼요? 자연, 시가지, 특화, 자시특. 그림책에도 그대로 있어요. 자연, 뭐하죠? 시가지, 특화, 자시특.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뭐 시작. 이 보호지구는 역중생, 역사, 문화, 환경, 중요썰물, 생태계, 역중생. 그림책에 그대로 돼 있어 다. 그렇죠? 또 별표 취락지구. 이건 자연취락과 집단취락이 있는 거죠. 즉 녹반농자에서 취락을 정비해? 그러면 자연취락.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을 정비해? 그러면 집단취락. 그러니까 아까 왼쪽 얘기했듯이 도시자연보호구역의 취락 정비는 법률의 가능성만 있고 실제 시행령은 없는 거야 사실은. 이해갑니까? 그래서 실제는 녹관농자와 개발제한구역의 취락 정비를 위한 자연취락과 집단취락만 있는 겁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밑에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눈 떠봐요. 산업유통, 관광휴양이 있고요. 그 개발진흥을 복합한 걸 복합개발진흥지구. 또 이 복합개발진흥지구 나오면 또 왼쪽에 복합용도지구와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개발진흥지구가 복합되었다는 얘기예요. 왼쪽에 복합용도지구하고 달라요. 알았죠? 그 다음에 특정 개발진흥지구까지 해서 개발진흥지구는 5가지로 구분이 되어져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다? 용도지구의 세분과 연결이 옳은 거.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거저주는 문제. 진짜 작년에 국토계획법은 12문제 중 10개는 서비스였어요. 개발법까지도 풀만 했어요. 아싸 이거 공법 80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정비법 들어가면서 스물스물 모르는 게 나오더니 건축법 가서 대박 이거 뭐야? 이놈의 뚱뚱이 잡아먹어야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한참 욕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건축법은 좀 어려웠고 주택법은 풀만했고 동지는 하나 풀 수 있었고 어쨌건 붙는 데는 지장 없었어요. 그렇죠? 공법은 60점 맞으면 돼요. 너무나 큰 기대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용도지구에 대한 부분은 뭐다? 이렇게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지구촌 뉴스 알려드려요.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시작. 아니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서로 얘기할 때 야 지구촌 뉴스 알려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 그래? 취재진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났어. 그러면 1점 획득.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 뭔 줄 알아?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 돼.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도시지역. 밤 내기 해. 그래서 쉬는 시간에 게임해가지고. 아직 이렇게 안 친하구나. 나중에 하세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용도구역과 관련된 걸 볼게요. 지금 뭐 나머지 세부 내용은 됐어요. 그런 내용 필요 없고요. 그림자로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용도구역이라고 나와요. 해봐봐요. 용도구역. 일단 용도구역 얘기하면 또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봐보십시다.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를 정했어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정했는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만으로는 행위 제한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럼 용도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용도구역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Everybody. 용도, 구역. 그럼 구역의 정의는 뭐예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 그러기 위해 용도, 구역을 정한다. 그러면 용도, 구역은 몇 가지입니까? 5가지라고 얘기했었죠? 재수시도 입이라고 했어요. 시작. 재수시도 입이다.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재수시도 입이다. 시작.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재수시도 입이다.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형이 이제 맨날 명절 때만 되면 아우 재수시도 한잔 하시라고. 재수시도 입인데 용도, 구역이라고. 이러면서 얘기하죠. 재수시도 입. 그리고 봅니다.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린벨트라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도시 자연공원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금은요, 용도 구역의 종류가 5가지가 있고 이 구역의 의의가 뭔지를 아는 게 먼저 챙겨야 할 일이에요. 제 생각은요, 요번에 그 31회 우리 시험 때 가면 용도 구역의 정의를 내놓고 이 구역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 주의하실 건 뭐죠? 구역자가 다 들어가 있다고 용도 구역은 아니에요.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의 강화 완화를 위해서 정해진 것으로서 나머지 구역이라고 돼 있는 건 용도 구역 아니야? 대표적으로 아까 배웠던 건 뭐예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도시 관리 계획 내용 자체가 아니야. 그거는요. 계획이 아니야. 계획이 뭐라고요? 계획이 아니에요. 이건 재수시도 입이에요. 항목 분류가 지금 할 일이야. 나눠야 돼. 다 나눠 놓고 시작해야 돼. 그래 안 헷갈려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요,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정하냐?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은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림자료에 있죠? 뭐예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거 외워야 돼요. 수산자원보호구역 나오면 그냥 권한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에요. 이것도 한 2-3번 나왔었어요. 이렇게 이해가지고 내가 했죠? 뭐라 이해했더라 내가? 해장할 때는 수산물이 제일 좋아요. 뭐라고요? 해장할 때는 뭐다? 수산물이 좋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그 홍합 국물에다가 오징어 같은 거 넣고 이렇게 조개 넣고 무 넣은 다음에 밥 같은 거 넣어가지고 문어 넣어도 맛있잖아. 다 넣네 그러면? 어쨌건 맛있어요. 그렇죠? 해장이 좋아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이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정해요. 원칙이. 물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이 연계됐다면 국장이 정할 때가 있지만 그 말 기억나요? 국가계획 나오면 담당은 국장이라고. 뭐라고요? 국가계획 나오면 담당은 국장이요.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뭐가 돼? 여기서 안 들어가지. 시도지 여기는. 시도가 원칙이고 예외가 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시도대장이고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뭐가 된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고 그냥 뭉뚱그려 써놨어요. 개정된 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지하는데 규제를 최소화하자. 시작. 입지하는데 규제를 최소화하자.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입지라는 게 뭐예요? 입지. 맞죠? 안전단 말은 안 들어가 있고요. 일단 토지에 들어가는 게 입지한단 말인데요. 이걸 부동산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토지를 이용하려고 경제적 가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선정을 해요. 그걸 입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택을 지으려고 토지를 구했으면 주거 입지인 거고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구했으면 공장 공업 입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입지하려고 봤더니 규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돼요? 도시지역이 복합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입지하고자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역을 정한다. 이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인 거예요. 단어 외울 거 없어요. 해봐요. 입지하는데 규제가 많으니까 규제를 최소화해서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려고 해요. 그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시작.
너무 길었나요? 뭐라고요? 입지하는데 규제를 최소화해요. 이유는 도시지역을 복합적으로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한구역이 뭐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원래는요, 올 연말에 끝나는 거였어요. 19년 12월 31일 날 없어지는 거였는데 5년 연장됐어요. 살아났어. 예수님도 아니라 재림하셨어. 아십니까? 5년 연장돼가지고 우리 시험 나와요. 그래서 알아둬야 되고요. 이 누가 정하는 때문에 갑론을박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8월 20일 날 개정돼서 전반적으로 결정권자가 정한다고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당연히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겠죠. 결정권자니까.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냥 의미만 이해하세요. 어쨌건 용도구역은 뭐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용도구역을 정하고 용도구역은 제수시도 입이다. 용도구역 정할 땐 제수시도 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땐 제수시도 입이다. 그럼 봐봐요. 개발제한구역의 정의는 다 알고 있죠. 그림자로 왼쪽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동그라미 보안상. 보안상 개발을 제한하는 것도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전방에 군부대들 있죠? 그런데 다 보안상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초동 있죠? 비닐하우스촌. 거기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렇죠? 서초동 양재아이씨 거기 가봤죠? 주로 어디 댕겨요? 댕기는데 알려주면 거기 맞게 얘기해 줄게요. 봐봐요. 근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동네가 서초동 양재아이씨 옆에 비닐하우스촌 있죠. 옛날에 크리스마스 트리 많이 팔았던데. 지금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거기 다 개발제한구역이야.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한. 전방의 군부대는 뭐다? 보안상 개발제한이고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보안상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정한다. X. 보안상 개발 제한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거 주의하시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외울 거 없죠. 수산자원 보육성이에요. 볼 거 없고. 중요한 건 시가와 조정구역이 좀 어려워요. 해봐 말이에요. 시가와 조정구역. 여기 좀 봐보세요. 1, 2, 3 봐요.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처음엔 좀 개념이 어려운데요. 좀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뭘 정하냐면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한다고 시가화 조정구역을 정해요.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아까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확산 방지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무질서한 시가화. 시작. 무질서한 시가화. 시가화란 말 형광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개발제한구역과는 달라요 이게.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무질서한 시가화인데 요 시가화의 의미는 뭘까? 시가화는 주거, 상업, 공업화되는 걸 보통 시가화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도시계획 측면의 시가화의 의미는 뭐다? 주거, 상업, 공업화되어지는 경향. 이걸 시가화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에 정의된 건 아니야. 근데 시가화의 의미가 뭐다? 그냥 주거, 상업, 공업화되는 경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무질서하게 뭐하죠? 집 한 채 지어놓고 우리 주거 밀집지로 조성할 거니까 도로, 공원 넓혀줘요. 우리 상가 지어서 열심히 장사하려고 하니까 도로, 공원 넓혀줘요. 찔끔찔끔. 시너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무분별한 관리로 무질서하게 시가화되면서 예산은 낭비되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래서 어떻게 본다면 집적 이익을 시키기 위한 거야.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는 거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게 바로 뭐다? 시가화 조정구역인 거지. 그래서 우리 봐봐. 주택 진 곳은 주택길이 확 모여있고 상가 있는 데는 상가길이 쫙 모여있고 공장 있는 쪽은 또 공장길이 쫙 모여있잖아. 일부러 유도하는 거야 그렇게. 왜? 그래야 시너지가 나거든 이게. 따지고 보면. 그리고 띄엄띄엄 무질서하게 시가화하지 말란 얘기지. 이게 뭐야? 시가화 조정구역. 근데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서울시는 한 군데도 없고 인천하고 대전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별로 없어 솔직히.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부분은 재밌는 게 뭐다? 기간이 있어요. 얼마? 형합펜 5년 이상 20년 이내라고 하는 시가와 유보기간이 있습니다. 시작. 5년 이상 20년 이내라고 하는 시가와 유보기간이 있어요. 시작. 5년 이상 20년 이내라고 하는 시가와 유보기간이 있고, 봐봐요. 우리가 배우는 용도구역으로 제수, 시도, 입 중에서 기간이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참 잘 나와.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무시당했어. 내가 나온다고 별 20개 40개 하라고 그러고 내가 안 나오면 내가 뭐라 그래? 관둔다고 했잖아. 관뒀어. 일로 피나 났어. 그랬더니 따라왔어. 어쨌든 오해하지 말고 올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나올 수도 있지 가끔 가다가는. 난 이렇게 봐요. 나온다는 게 안 나온 건 내 책임이 아니야. 안 낸 놈이 나쁜 놈이야. 그렇지. 나올 타이밍도 안 냈거든. 이번 타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기간이 지나면 기간 끝난 날 다음 날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냥 효력을 잃어요. 따로 무슨 해제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유보기간 끝나면 형합해 봐봐요. 다음 날 시가와 조정구역은 효력을 잃는다고 나와요. 시가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 참 특이하죠.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실효 내용으로 처음 나온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뭘까요? 한번 말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우리 주변에 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관악산 이런 데 공원 있잖아요. 왜? 이런 동네가 다 어떻게 본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사실은요. 도봉산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럼 봐요. 이 도시자연공원구역도 결론적으로 뭘까요? 당연히 개발 제한을 가할 거예요. 근데 도시자연공원구역 얘기할 때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한다고 나오니까 개발 제한을 보고 마음이 확 바뀌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구나? 아니야. 개발 제한이란 말이 있으면 목적을 잘 봐야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뭐라고요? 당연히 보안상 개발 제한이거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위한 개발 제한이면 이건 개발 제한 구역인데,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해 이 개발 제한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제공.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 제한. 이건 뭐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정의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혼동되니까 오해하지 말고 좀 봐줘야 돼요. 아셨죠? 오해기. 그래서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일단은요, 용도구역의 어떤 종류하고요, 그 내용들의 어떤 의미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지금 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다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건데 이러지 마시고, 안다고 해도 두들기면서 가야 돼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부분들 1차가 됐는데 2차가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은 늦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3월이나 5월 정도 늦게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된다고 해서 들었는데 안 된 거죠. 사실 근데 5월부터 와가지고 1, 2차를 다 붙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웬만한 그 스마트한 이렇게 브레인이 아닌 바에는 어렵거든 사실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뭐가 된다? 이제 11월 또는 1월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진행을 했을 때 보통 이제 탁탁탁탁 진행되면서 점수가 시험날 가장 높게 나오면서 붙는 거.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한 번에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 안 늦었죠? 맞춰왔으니까 올해는. 우리 집사람이 내가 원래 수강생이었다고 얘기했었죠. 우리 와이프도 재수했어요. 왜냐 7월에 왔거든. 7월 따라서 뭐가 돼. 나한테 와가지고 잠깐만 물어보더라고요. 7월 달에 왔는데 1차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한 3번인 것 같던 것 같아. 그때 흑심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왔는데 1차만 하시는 게 어떨까 저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하시라고. 그리고 다음에 18회 때부터지 이제 따지고 보면. 그죠?
어쨌건 빨리 와서 이제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딱 좋은 시기고요. 아직 안 늦었으니까. 그럼 봐봐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봐봐요.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뭐라고 했어요?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 용도구역. 그리고 뭐라 한다? 제수시도 입이다. 용도구역 정할 땐 제수시도 입이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제수시도 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국장이 정합니다. 일단 기억하시고요.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안상 개발 제한. 시작.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안상 개발.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의미 없어요. 해양수산부 장관만 아시면 돼. 그렇죠. 이런 질문 잘 나와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장이 정한다. X.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해장할 때는 수산물이 좋다. 시작. 해장할 때는 수산물이 좋다. 했습니다. 시가와조정구역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해요. 그래서 유보기간은 몇 년? 5년 이상 20년 이내 유보기간이 있고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은 잃는다.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은 잃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대장. 시가와조정구역은 누구? 시도인데 국가계획과 연계됐다면 뭐가 된다?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일반적인 목적을 본다면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 제한이에요. 근데 요 개발 제한을 보고 개발 제한 구역과 혼동하지 말 것. 여기에 개발 제한과 여기에 개발 제한은 목적이 달라요. 이해되겠죠? 다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의식 공간을 제공한다.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한다. 뭐라 불러? 도시자연공원 구역. 그 다음에 입지하는데 규제를 최소화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결정권자가 정하는 걸로 19년 8월 20일 날 개정됐다. 5년 연장되어지면서. 근데 의미상으로는 뭐야? 그럼 결론적으로. 의미상으로는 시도 대도시의 시장인 거야 사실은.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이걸 표현한 건데 그냥 한마디로 결정권자라고 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그냥 결정권자가 정하는구나 라고만 이해하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요. 사실은 이 제수시도 있죠. 요 네 가지는 사실은 강화 쪽에 방점이 있는 거야. 강화 쪽에. 그리고 입지 규제 취소구역은 뭐다? 사실은 요거만큼은 좀 완화 쪽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겠지. 물론 강화만 하고 완화만 한다는 말은 아니야. 방점이 거기 있다는 얘기야. 의미상으로. 그럼 뭐야? 제수시도는 주로 강화의 방점이 있는 거고 뭐하죠? 입지 규제 취소구역은 주로 완화 쪽에 방점이 있구나라고 좀 이해하시면 약간 좀 성격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부동산 공부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어떻게 변형의 지금까지 왔는지 알고 있지 우리는. 하지만 그걸 다 설명하면 참 오래 걸리니까 팩트만 현재 남아있는 거 제수시도 입이다.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정리해볼까요? 정리 시작. 개발 그러면 용도지역 좀 불러볼까요? 용도지역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도시지역 주상공록 도시지역 용도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게 지구. 지구촌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취재진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났답니다.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그리고 지역 지구만으로도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제수시도 입이래나 뭐래나.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에요.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에요 라고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면 또 기본서 보면서 용도구역을 조금 의의만 정리해 볼게요. 입니다. 그러면 용도구역은 페이지 90페이지 봐보세요. 90페이지 용도구역. 여러분 기본서는 다시 얘기합니다만 11, 12, 1, 2 정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체크를 잘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혼자 그림책 볼 때 이해 안 가면 그림책을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전 역할을 해야 돼요, 기본서가. 그러니까 잘 체크해 놓으세요. 지금 외우란 말이 아니고. 그러면 90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요. 개발 제한 구역부터 보일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일단 주어 챙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줄칩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줄치고, 셋째 줄 끝에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확산 방지하고 보안상 개발 제한 두 가지가 핵심 목표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문장을 고르셔야 돼. 항상 얘기합니다. 문제 지문을 고를 때에는요, 모든 지문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잡고 이 키워드가 나오면 이거구나라고 세팅하셔야 돼요. 그래야 암기량을 줄여요. 한 번 더. 뭐라고요?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안상 개발 제한.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2번입니다.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에요. 주어 누구죠? 시도대장이죠. 시도대장 주어 챙겨놓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쳐봐요.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끊어주고, 황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해요. 시작.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해요. 이게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에요. 개발 제한만 보고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잘못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단하지 마세요. 개발 제한 보면 목적을 잘 보셔야 돼. 목적이 보안상 목적이다.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인데 목적이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제공한다. 또 도시 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한다. 이러고 나오면 이건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에요. 그렇죠? 의미 기억하시고요. 느낌상 올해는 용도 구역의 의의를 묻는 문제가 한 번 나와야 돼요. 타이밍으로 봤을 때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위에 봅시다. 시가와 조정구역 발표하시고요. 시가와 조정구역. 시작. 시가와 조정구역. 주어 누구예요? 시도지사는. 시작. 시도지사는. 그리고 제가 기본서 볼 때는 그림책에 잘 돼 있는지 확인하면서 봐야 돼. 덮어놓지 말고 잘 보면서 있나 없나 보세요. 눈으로 맞춰놔야 돼. 맞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시도지사는 직접 동그라미 하고요. 요청 동그라미 하고요. 직접 또는 요청을 받아. 형펜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시작.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다. 여기는 무질서한 시가화에서 시가화란 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왼쪽의 개발 제한 구역은 뭐였죠? 무질서한 확산 방지였잖아요. 지금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예요. 그렇게까지 속이나요? 그러니까 봐요. 뭐라고요? 여기는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예요. 됐습니다. 그러기에 셋째 줄 끝에 몇 년?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시작.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으로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가화 조정구역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개발 제한 구역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정한다. X. 개발 제한 구역은 기간이 없어요. 시가화 조정구역일 때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 그 다음에 단서 발표하시고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누가? 국장이 직접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장이 정하는 관리계획이 참 중요해요. 사실은요. 제가 이번엔 앞에 진도 나갈 때 말씀 안 드렸는데 나중에 1월 달 볼 때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봐요. 지금 우리 용도 구역만 놓고 봤을 때는 뭐가 되죠? 국장이 한다고 나오는 게 지금 개발 제한 구역. 그럼 그거 아세요? 앞으로 이렇게 법을 배울 때 권한자가 누구냐를 배우게 돼요. 근데 이걸 자꾸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규제가 심하면 권한자가 높아져요. 왜? 그래야 치고 올라오는 걸 누를 수 있거든요. 권한이 없으면 저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심할수록 권한자는 높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발제한구역 옛날에 진짜 요즘에 홍콩 같았어요. 진짜 개발제한구역 우리 그 대학 다닐 때 90년 중후반 때 말이죠. 정말 저것 때문에 데모 많이 했었어요. 헌법 불합치 판결 나고 막 개발제한구역 손실보상 규정도 없이 무조건 제한을 가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99년도에 언제야 12월인가 11월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은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국민의 권익 보호하라고 나중에 나온 법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개특법이 별도로 만들어진 것도 2000년 초반이라니까. 그 위헌판결 받고 나서. 개발제한구역이 참 보면은 역사가 깊고 분쟁도 많았던 제도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항이 심할수록 높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대빵 누구야?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원래 시가와수원구역도 국장이 했었거든. 근데 국장이 하다 보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내린 거야 시도로. 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만큼은 국장이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현재 적혀져 있는 국장 나오는 건 개발제한구역 원칙하고 국가계획 연계된 시가와수원구역이야. 국장 나와 있는 게.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원래는 시도대장이 해. 결정권자이니까.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장할 때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야. 지금은 머리 아파. 어쨌건 규제가 심할수록 권한자는 높다. 시작. 심할수록 권한자는 높다. 아유 배고파. 뭐라고요? 규제가 심할수록 권한자는 높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본서 91페이지 상단 동그라미 2번 시효 끝에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시작.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시가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부터. 아까 그림책 그대로죠? 나머지는 실효도 없죠. 용도구역 중에 시가와 조정구역만 실효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됐고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내용에서 뭐하죠? 94페이지 왼쪽 위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보일 겁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누가 정해요? 해양수산부 장관. 시작.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요청에 받아 펼쳐봐요.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시작.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걸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누가 한다고요? 해양수산부 장관. 이거는 해장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한 번도 안 나왔어.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두 가지가 중요해. 도시관리 계획으로. 걷어? 거.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주어하고 셋째 줄하고. 그렇죠? 줄을 꺼. 거기다가. 메뉴에 써있잖아. 너 어디 보니 지금? 94페이지 봐. 관리가 필요하다야. 뭐라고요? 그래서 왼쪽 위에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셋째 줄 도시관리 계획하고. 아셨죠? 챙겨놓고요. 기출예제 봅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설명입니다.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나올 때 지역지구 구역을 통으로 묶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1번 봐요. 국장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펼쳐봐요. 용도지역이니까 도시관리계획. 당연히 도시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국장은 국가계획 관련될 땐 가능하거든. 이해가셨죠?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이죠. 여기 봐봐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누구였죠 아까? 시도 대장 가능했죠. 그러면 시도도 할 수 있잖아요. 틀린 건 아니죠. 시도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다. 틀린 건 아니야. 대도시 안 된다고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은 거죠. 세 번째, 아까 그 말 기억나요? 시도는 법률에 정하고 있는, 봐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조례로 아까 제가 신설할 수 있다고 살짝 설명했었어요. 용도지구는 뭐예요? 법정된 게 9가지죠.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그거 말고도 조례로 지구를 창설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아까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조례로 신설 가능. 뭐라고요? 조례로 신설 가능. 살짝 부기하시든가. 용도지구는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4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집이야, 계집. 뭐라고요? 계집.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가 왜 집단 취락지구냐면 계집도 못 져. 개발 제한 구역이. 제한이 심하거든.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를 정하는구나. 영어 안 외워주면 계집이라고 외워. 계집. 계집도 짓기 힘드니까 개발 제한 구역에 집단 취락지구를 정해주는 거야. 뭐라고요? 계집도 짓기 힘들다 보니까 집단 취락지구는 뭐하다? 개발 제한 구역에 정하게 해주는 거지. 됐습니까? 그렇게 외우시고 5번 읽어볼게요. 방제지구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내용에는 방제지구에 얘기했죠. 재해 저감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지 많은 생명을 잃지 않게 돼요. 그렇죠? 재해 저감 대책으로 뭐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오해하는 게 뭐가 있냐면 태풍이 와. 올해도 태풍 진짜 많이 왔죠. 6개 왔어. 6개 갔어요 이번에. 되게 많이 왔잖아요. 6개. 그렇죠. 뭐 9월 말 10월 초까지 왔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태풍 많이 왔었는데 태풍이 오는데 재해를 방지하자고 온 국민이 같은 시간에 힘을 합해서 오지 마! 이러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 이거. 그렇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재해를 덜 볼 건지 저감 대책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이게 재해 저감 대책. 그래야지 데미지를 덜 보니까. 그 얘기죠. 그럼 뭐가 될까요? 방제지구에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하는 것 맞는 내용이라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어지겠죠. 참 신기하죠. 문제가 풀리죠. 왜 그런 줄 알아요? 거기 맞춰서 얘기해 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기출문제들은 60, 70%는 뭐가 된다?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니까 믿고 하시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어느 강사도요. 수험생들이 시험 안 되게 강의하려고 맘먹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 되게 해주는 건데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냐가 문제인 거지. 저는 여러분 따라오게 해야 되니까 잘 꼬셔야 돼요. 꼬시는 중이에요. 집에 가지 말라고. 그렇죠? 얘기. 밑에 5번 봅시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시작.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주어가 뭐예요? 결정권자는 시작. 결정권자는 시작.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에 어느 하나의 지역과 주변 지역의 뭐다? 전부 일부를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뭐라고요? 결정권자는. 그리고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 시작.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 됐습니까? 이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권자가 입지하는 데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역을 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용도 구역의 5가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용도 지역 지구구역 했으니까 마무리하고요. 쉬었다가 지구 단위 계획 정도 보도록 합시다.